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수학 수업 5학년 1학기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4단원 약분과 통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분과 통분 단원에서 제일 먼저 오늘 이번 시간의 목표로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약분을 통해서 분수를 숫자를 크게도 바꿔봤다가 작게도 바꿔봤다가 이런 과정을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학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수학은 어떻게든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수는 모습에 따라서 계산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계산하기 편하도록 어떻게든 분수의 모습을 바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계산하기 좋도록 분수를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는 그런 과정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기가 같은 분수를 알아볼까요? 라고 했는데 크기가 같다는 말은 값이 같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습은 다른데요. 결과적으로 양이 같다든지 값이 같다든지 이런 뜻으로 결과가 같으면 모습이 다르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써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시간에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어항을 꾸미려고 한대요. 자, 왼쪽 어항에는 어항의 3분의 1만큼, 오른쪽 어항에는 어항의 6분의 2만큼 물을 채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양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나왔습니다. 먼저 어항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죠. 그 다음에 자 볼게요. 3분의 1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3분의 1. 자, 3분의 1은 전체를 3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전체가 있죠. 원래 있던 이 전체를 몇 개로 나누었습니까? 하나, 둘,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한 개를 뜻하죠. 그러면 색칠을 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색칠을 하면 되고요. 자, 6분의 2를 볼게요. 6분의 2는 전체를 6개로 나눈 것 중에 2개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도 볼게요. 6개로 나눈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조각으로 나누었죠. 그리고 그 중에 2개란 뜻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 그리고 둘.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왼쪽의 값이랑 오른쪽의 값이랑 실제로 물을 채워놨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같죠. 자, 그러면 3분의 1만큼 우리가 채운 것과 6분의 2만큼 채운 것이 결과값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값이 같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쪽 볼게요. 그렇다면 또 다른 분수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분의 3과 3분의 1의 크기를 비교해 볼 건데요. 자, 9분의 3은 전체에 있는 것을 9조각 낸 것 중에 그 중에 3개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개수를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고요. 그 중에 3개란 뜻이니까 표시를 하면 자, 선생님 여기 표시할게요. 하나, 둘, 셋. 전체 9개 중에 3개만 칠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을 볼게요. 3분의 1은 전체를 3개로 나눈 것 중에 1개란 뜻입니다. 그럼 전체를 하나, 둘, 3조각으로 나누었고요. 그 중에 1개입니다. 그 중에 1개를 색칠을 했더니 자,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 색칠한 부분을 보세요. 빗금친 부분을 보면 양이 같죠. 값이 같죠. 그러면 결국 9분의 3이라는 분수랑 3분의 1이라는 분수도 값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값이 같다. 자, 수학은 어떻게든 풀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풀면 되니까 자, 만약에 3분의 1로 했는데 3분의 1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계산이 어려워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값이 같은
9분의 3으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볼게요. 5분의 1, 5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5분의 1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10분의 2는 전체를 10조각 낸 거잖아요. 10조각 낸 것 중에 2개인데 가끔씩 학교에서 보면 이렇게 칠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칠하지 말고 이 문제에서는 같은 범위만큼 이게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같은 부분이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래쪽에 칠해 주도록 합니다. 10개 중에 2개. 자, 그 다음에 볼게요. 15분의 3은 전체를 15개 나눈 것 중에 3개란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 개수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세 줄이 있죠. 5개가 세 줄이 있으니까 15개가 맞고요. 그 중에서 3개니까 아래쪽을 색칠을 해보면 결과를 보는 겁니다. 5분의 1이랑 10분의 2랑 15분의 3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분수 문제를 풀 때 자, 5분의 1로 안 풀리면 10분의 2로 바꿔서 풀고요. 10분의 2로 안 풀리면 15분의 3으로 바꿔서 풀고요. 거꾸로 15분의 3이 너무 복잡해요. 숫자가 커요 하는 경우에는 숫자를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분수의 크기 비교하는 거 이번에 직선 분수가 3개가 나왔어요. 자, 4분의 1 전체를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니까 한 조각,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나눈 것 중에 한 개 맞죠? 자, 8분의 2는 전체를 8개로 나눈 것 중에 2개입니다. 8개로 나눈 것 중에 2개. 자, 역시나 수직선에 표시하면 이만큼이고요. 자, 12개로 나눴는데 3개입니다. 3개, 하나, 둘, 셋. 역시나 값이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4분의 1은 8분의 2는 12분의 3 모두가 같은 값을 가지는 분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약에 2분의 1만 딱 주어졌을 때 크기가 같은 분수를 그 다음에 몇 개씩 더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문제를 보면서 볼게요. 자, 세 사람이 같은 길이의 색띠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준기라는 학생이 이 색띠지를 2분의 1을 잘라서 사용했대요. 이렇게 반으로 딱 자른 거 보이시나요? 반으로 2분의 1로 잘랐습니다. 그랬는데 지혜랑 슬기는 얼마나 잘라야 되는지 알아봅시다 되어 있죠. 지혜는 지금 보니까 모두 몇 조각 냈습니까? 4조각을 냈고요. 지혜는 4조각을 냈으니까 일단 분모에 4를 써주고요. 슬기는 볼게요. 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조각. 슬기는 6조각을 냈어요. 그런데 모두가 일정하게 같은 값을 가지려면 지혜는 몇 개를 가져야 되고 슬기는 몇 개를 가져야 되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준기는 2개 원래 있던 것을 2조각 낸 것 중에 하나를 했고요. 자, 슬기는 4조각을 냈죠. 그러면 4조각을 냈어요. 분모에 써주고. 자, 같아지려면 얼마큼 색칠해야 되나요? 준기만큼 색칠을 하면 한 칸, 2칸이 되었습니다. 4분의 2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슬기는 전체를 6조각 냈으니까 6개 하고요. 또 똑같이 칠해주면 하나, 둘, 3칸을 칠하면 6분의 3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규칙성을 배웠죠. 자, 숫자가 어떻게 규칙 있게 변하는지 봅시다. 2분의 1이 4분의 2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6분의 3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라는 숫자가 4가 되었고요. 1이라는 숫자가 2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규칙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분모에는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분모는 더하기 2가 되었어요. 분자는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더하기 방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게 되냐면 자, 더하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자, 분모와 분자가 한 가지 규칙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분모는 분모대로, 분자는 분자대로 하면 사실은 규칙이 2가지잖아요. 분모는 어떻게 되고 분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모, 분자가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규칙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2가 4가 되고요. 1이 2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2분의 1 있던 것이 6분의 3이 되었습니다. 자, 얘는 분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분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거를 봤을 때, 자, 2가 4가 되는 방법은 더하기 2가 있고 곱하기 2가 있고요. 그죠? 자, 분자가 1이 2가 되는 것은 더하기 1이 있고 곱하기 2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위아래 규칙을 봤을 때 공통으로 한 번에 적용되는 규칙은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었구나를 볼 수가 있겠죠. 자, 2분의 1이 6분의 3이 되었습니다. 자, 2가 6이 되려면 더하기 4가 되거나 아니면 곱하기 3이 되어야겠죠. 자, 1번 여기 분자를 볼게요. 분자가 3이 되려면 더하기 2 또는 곱하기 3이 돼야 되는데 분모 분자의 한 개의 규칙을 적용을 하려면 곱하기 3이 공통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자, 하나의 규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분의 1에서 분모의 2를 곱했어요. 분모의 2를 곱하면 같은 크기의 분수가 되려면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2 곱하기 2 하면 4가 되고 1 곱하기 2 하면 2죠. 자, 아까 2분의 1이랑 4분의 2가 같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위에 보면 2분의 1 분수와 4분의 2 분수는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1 여기서 자, 두 번째 규칙 곱하기 3을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3 분자에도 곱하기 3을 해주면 6분의 3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2분의 1은 6분의 3과 같다는 뜻이잖아요. 자, 2분의 1은 6분의 3과 비교를 해보면 역시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자,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려면 자,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주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사실은 조건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 가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24분의 8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아까는 자, 2분의 1에서 4분의 2, 6분의 3과 같이 점점 숫자가 커지는 방향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숫자가 작아지게도 우리가 분수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24분의 8은 0에서 1까지를 24조각을 낸 거예요. 그 중에 8조각이 이만큼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는 분모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자,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칸으로 나눠져 있네요. 자, 12개로 나눴으니까 분모는 12가 되고 크기가 같을 만큼 칠하려고 하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되네요. 12분의 4.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나눴고요. 그럼 6분의 크기가 같아지려면 2. 그렇다면 자, 24분의 8과 12분의 4와 6분의 2는 크기가 같은 분수란 뜻이에요. 크기가 같은 분수인데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주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자, 숫자 사이의 관계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위를 볼게요. 자, 24분의 8을 내가 12분의 4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24가 12가 되려면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 있나요? 빼기 12를 해도 되고 자, 나누기 2를 해도 됩니다. 24를 2로 나누면 12가 되잖아요. 자, 8을 4로 해볼게요. 8을 4로 바꾸려고 하면 빼기 4가 있고 나누기 2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규칙만 딱 적용이 돼야 되죠. 자, 공통된 규칙이 나누기 2가 되네요. 그렇다면 24분의 8 나누기 2 나누기 2를 해서 12분의 4가 나오는데 똑같은 수를 나누어 줘도 크기가 같은 분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4분의 8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24도 나눌 수 있고 8도 나눌 수 있는 숫자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자, 먼저 2로 나눠볼게요. 2로 나누면 자, 24 나누기 2는 12분의 8 나누기 2 하면 4. 자, 똑같은 수를 나눴으니까 값이 나오고요. 자, 24분의 8 이번에 4로 나눠볼게요. 24 나누기 4는 6. 자, 8 나누기 4는 2 해서 6분의 2를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 중에 8이 있습니다. 8을 나누면 24 나누기 8을 하면 3. 8 나누기 8을 하면 1. 해서 원래는 24분의 8이라는 분수가 숫자가 좀 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3분의 1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했던 곱셈하고 나눗셈 정리를 해볼게요. 분모랑 분자, 그러니까 분수가 있으면 자, 아래쪽에 있는 것을 분모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것을 분자라고 합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을 분자라고 하는데 자, 각각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누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조건이 하나 있죠. 0이 아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0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4분의 8에서 0을 곱해볼게요. 24분의 8 곱하기 0을 곱하면 24 곱하기 0이니까 0이 나오고 8 곱하기 0이니까 0이 나오죠. 0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분의 8과 0은 같은 수인가요? 같지 않은 수인가요?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0을 곱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외를 합니다.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8에서 0을 나눌 수가 없죠. 애초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자 24분의 8 나누기 0 자, 24에서 0을 나눌 수가 없죠. 이거는 애초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되는구나. 대신에 0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교에서 0이 아닌이라는 말도 적어두긴 한데 그냥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같은 수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교실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분자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옆에 표시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봤을 때 분모 분자 같은 수를 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수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간단하게라는 것은 아까 분수가 숫자가 좀 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장 간단하게 숫자가 작아지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연수와 줄기가 색띠를 붙이면서 발견한 몇 가지 사실을 알아봅시다. 파란색 띠 2개랑 초록색 띠 1개랑 크기가 같네? 라는 걸 발견했고요. 자, 이 남자 중기 학생은 초록색 띠 4개랑 주황색 띠 2개랑 길이가 같아 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 볼게요. 12분의 8을 파란색 띠에 나타내 볼게요. 12분의 8을 파란색 띠에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크기와 같은 분수를 초록색 띠와 주황색 띠에 찾아 써보야 하는데 자, 먼저 12분의 8 선생님이 이렇게 빗금을 꺼볼게요. 쫙 하니까 자, 12분의 8이 있고요. 이거랑 크기가 같은 초록색 띠는 뭡니까? 6분의 1이 하나, 둘, 셋, 4개가 됐죠. 그러면 6분의 4. 그 다음에 주황색 띠는 하나, 둘 해서 3분의 2. 자, 이거 크기를 봤더니 길이를 봤더니 모두 어떻습니까? 모두 다 같은 값이죠. 모두 다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분수는 모두 같은 분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더 간단한 분수로 나타내려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목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12분의 8이랑 6분의 4랑 3분의 2 중에 가장 간단한 건 뭡니까? 숫자가 가장 작은 것은 3분의 2죠. 자, 이 3분의 2로 나타내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동시에 나누는 숫자로 나누어서 간단한 분수로 만드는 것을 약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약수 배웠죠. 자, 이때 약자가 나눈다, 그 다음에 줄인다 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역시
숫자를 나누고 해서 줄여가지고 간단한 분수로 만드는 것을 약수할 때랑 마찬가지로 자, 나누어진 분수로 만듭니다 해서 그것을 약분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숫자를 나누기를 해서 줄이는 거예요. 약분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를 이용해서 24분의 8을 약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4분의 18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 두 개의 숫자 중에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숫자 아무거나 일단 접근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짝수잖아요. 짝수기 때문에 2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2로 나누면 24에서 나누기 2를 하면 12가 되고요. 18에서 나누기 2를 하면 9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12랑 9랑 다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2를 나눌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냐면 나누기 3이 있어요. 자, 똑같은 숫자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분자에도 나누기 3을 하면 자, 12에서 3을 나누면 4, 9에서 3을 나누면 3. 어때요? 4분의 3이라는 굉장히 간단한 분수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4분의 3과 같은 것을 맨 마지막 단계까지 약분을 했고요. 자,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분인 분수. 그러니까 자, 1인 경우에는 1로 나누면 다시 또 3분의 자, 3을 1로 나누면 3이 되고요. 1을 1로 나누면 1이 되거든요. 더 이상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나눌 만큼 나누었습니다. 그런 분수를 우리는 기약 분수라고 해요. 자, 근데 이거 조금 어렵죠? 이건 선생님 의미를 설명해 줄게요. 분수는 잘 알고 계시죠? 분수는 자, 1보다 작은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는 이러한 분수를 분수라고 하고요. 기는 여러분들 어떤 뜻이냐 하면 이미 뭐뭐를 했다라는 이미 기자라는 한자를 씁니다. 이미 뭔가가 이루어졌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미 나눌 만큼 나눈 분수예요 라는 뜻이에요. 기약 분수란 말의 의미는 이미 나눌 만큼 나눈 분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나누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작아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약 분수라고 우리가 줄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쓰는 기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미 나왔던 시험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기출 문제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 그 결혼을 하신 분들 있죠. 결혼을 하신 분들 그리고 안 하신 분들을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을 우리가 미혼이라고 하는데요.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미 결혼을 하신 분이죠. 그런 분들은 기혼자라고 해요. 결혼을 이미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뭐뭐 했다라는 의미가 이미 그 낱말에 들어가 있어요. 기약 분수는 이미 나눌 만큼 나눠서 이제 더 이상 나누는 것이 의미 없을 만큼. 자, 분모 분자가 공약수가 1밖에 없어서 나눌 만큼 나눴다. 그런 분수를 기약 분수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 나면 적어두고 자주 눈에 띄는 곳에 붙이기.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자, 분모와 분자에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크게 같은 분수가 되고요. 또 같은 수로 나누면 크게 같은 분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곱하는 경우에는 숫자가 계속 커지는데요. 나누는 경우에는 숫자가 작아지죠. 그렇게 해서 가장 작아진, 아주 간단해진 분수로 만드는 것을 약분이라고 하고 나눌 만큼 이미 많이 나눠서 이제 더 이상 못 나눠요. 더 이상 못 나눌 만큼 분자랑 분모랑 공약수가 1밖에 안 남는 그러한 가장 작은 형태 단위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기약 분수라고 부른다 라고 오늘 내용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학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좀 몇 가지가 나왔어요. 자, 분수 중에서도 분수를 나눈다. 약분이 나왔고요. 또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려면 같은 숫자를 곱하고 같은 숫자를 나누고 그리고 같은 숫자 나누면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데
이미 나눌 만큼 나가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런 분수를 우리는 기약 분수라고 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자주 익히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